Clash of Civilizations. Samuel P. Huntington. How you finding it? Dry. Poli-sci. Yeah. Senior year? Uh-huh. When's your paper due? Tomorrow. The only thing you have to remember is that he was right. Huntington predicted that the primary axis of world conflict after the Cold War would be along cultural and religious lines. It's exactly what's happening in world politics today, so just center your paper around that argument. You teach? Nope. Just a nerd. 오늘은 문명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부 문고에 수록되어 있으며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를 완독하기가 여간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다행히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논지가 분명하므로 대략적 핵심만 알고 있다면 책을 읽은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고3이 되면 EBS 수능 연계교재가 3권이 출간됩니다. 다량의 문제가 문명의 충돌을 다루고 있으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배경으로 깔려 있으면 문제풀이가 여간 쉬워지는 게 아니므로 꼭 숙지하여서 더 깊은 추론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이하기 바랍니다. 방금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문명의 충돌은 미국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에 의해서 쓰여진 국제 정치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백그라운드 두 번째 책에 수록된 게임 이론 연구로 200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스라엘 수학자 로버트 아우만의 공갈 협박범의 역설에서도 잠시 다루는 주제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스라엘의 아이 희만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부제목이 있듯이 이 책은 문명의 충돌이 부제목이며 원제는 문명의 충돌과 세계 질서의 재정립입니다. 이 문장만 알아도 이 책 전체를 읽었다고 과장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계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20세기에 표출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갈등 관계에 비하면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역사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탈냉전 시대 이후 역사는 또다시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의 갈등에 마주하게 된다. 책 전체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인류사 전체는 결국 문명과 문화와 종교의 충돌로 빚어진 역사이며 우리가 거대하게 생각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의 이념 다툼은 인류사 전체에 비해 일시적이며 표피적인 역사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냉전 시대는 인류사 전체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갈등과 충돌의 시기이며 이 일시적인 다툼이 끝나면 다시 역사는 문명과 문화와 종교의 충돌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가 겪은 최근의 세계대전과 냉전 시대에서 너무도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뿐 태초부터 인류의 모든 충돌의 역사는 문명과 문화와 종교의 충돌이었다는 얘기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충돌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명의 충돌은 국제관계의 대립이 이데올로기, 즉 이념의 충돌이 아닌 여러 문명 간 문화와 종교의 문제로 발생되었으며 이는 인류사 전체에 걸쳐 있는 포괄적 현상으로 정의됩니다. 인류 초기 역사는 미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충돌, 이집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의 충돌,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의 충돌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중세에 이르러 인류는 또다시 서구 문명으로 종합되는 기독교 문명과 아랍 연맹으로 종합되는 이슬람 문명이 무려 8번의 십자군 전쟁으로 갈등을 표출했으며 기독교 문명에서는 사자왕 리처드, 이슬람 문명에서는 지락과 아량의 영웅, 살라딘이 출현하여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무지막지한 피해 전쟁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Tell my lord Salah ad-Din that Jerusalem has come.
I pray you pull back your cavalry and leave this matter to me. I pray you retire unharmed to Damascus. Reynald of Chatillon will be punished. I swear it. Withdraw, we will all die here. Do we have terms? We have terms. I will send you my physicians. Assalamu alaikum. Wa alaikum assalam.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또다시 인류는 기독교와 서구 유럽이 한편이 되고 이슬람과 중화 문명의 중심인 중국이 연합하여 대규모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념 충돌은 무엇일까요?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에 서로 자신의 이념을 주장하며 생기는 서로 간의 갈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념 내에 문화와 종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포함되지 않는지는 곧이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종교가 아닌 이념, 즉 이데올로기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전체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의 충돌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즘과 대항하여 연합군으로 힘을 모았던 미국과 구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분열되어 냉전시대라는 새로운 이념 갈등을 초래합니다. 현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있어서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의 갈등이 어우러진 이념의 충돌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인류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념의 갈등은 극히 일시적이며 표피적이며 일적인 갈등의 시기일 뿐이었다는 것이 사무엘 헌팅턴의 주장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듯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게 되지만 또한 이 책만큼이나 비판의 대상이 된 책도 드물 정도로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명 충돌은 서로 다른 문명들 사이의 대화와 공존 가능성, 공존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즉 평가절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에게는 조화와 협력이라는 선의지의 강한 동기가 자유의지로 발동될 수 있음에도 오직 대립과 충돌만이 인류의 운명과 숙명인 것처럼 결정되었다는 디스토피아적 숙명론만을 강조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켰음에도 오히려 문명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은 문명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받기만 한다는 주객전도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가들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정면 반박하기 위해 독일 사회학자 하랄트 밀러는 제목도 비슷한 문명의 공존이라는 저서에서 심도 있게 헌팅턴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는 섬처럼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의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인류에게는 상호 공존의 본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났을 때 항상 충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하여 공존하거나 제3의 새로운 문화가 탄생될 수도 있다. 크크크. 물론 지금도 찬반양론으로 대립 중이므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므로 두 이론의 핵심 쟁점만 정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크크크. 문명의 충돌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굳이 읽고 싶다면 토부 문고에서 책을 대여하여 읽어보기 바랍니다. 태그 작업을 해놓았으므로 그 부분만 읽기 바랍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념, 즉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언급했듯이 이데올로기란 개인이나 사회 집단의 사상, 행동 등을 이끄는 관념이나 신념의 체계입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의 정치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이데올로기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만들어졌을 때 그 의미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최초의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는
프랑스 철학자 데스키트 두자시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그 의미 역시 현대의 의미가 아닌 관념의 과학을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념의 과학이란 과학에 정열적 애정을 쏟으며 숭고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의미가 바뀐 걸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인입니다. 그는 프랑스군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이데올로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때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혁명 사상의 혐오스러운 요소인 비난과 불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은 프랑스군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다해 싸우는데 본국의 수도인 파리에서는 여러 당파가 나뉘어 전쟁이 옳다, 그르다 누구를 지지한다 등의 탁상 공론만을 벌리며 국가의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번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프랑스군이 패배하자 그는 모든 패배의 원인을 정치인들의 당파 싸움으로 귀인시키고 비난과 불신의 의미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단어의 정의가 변모합니다. 그가 바로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보수와 진보와 같은 정치적 이념으로 조직화됩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탄생되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이후의 냉전시대는 이념의 전쟁, 즉 이데올로기의 전쟁이라고 불리며 이는 다분히 문화와 종교가 아닌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인류사 최초의 충돌은 문명과 문화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미노아, 로마 문명이 서로 대립과 충돌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AD 1년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며 기독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AD 570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탄생하며 이슬람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때부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시대가 있기 전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은 십자군을 비롯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벌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군과 이슬람의 지하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할 정도로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종교와 문명의 충돌의 대표적 양상을 띱니다. 그리고 인류사 전체에 비하면 정말 잠깐 동안 이념의 충돌이 발생하지만 이후 세계는 또다시 기독교와 서구 문명의 연합, 이슬람과 중화 문명의 연합이 종교와 문명이 되얽힌 복잡한 충돌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요지를 정리하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에 소개했던 이 책의 요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계는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20세기에 표출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의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갈등 관계에 비하면 일시적이고 표피적인 역사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탈냉전 시대 이후 역사는 또다시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의 갈등에 마주하게 된다.